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도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도는 오는 8일 3단계 거리두기 종료에 앞서 중앙과 격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계곡으로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피서객들 때문에 방역요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경남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도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도지사가 공석인 경남의 현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3년 이상 굳게 닫혔던 웅동 수원지 일부가 내년 개방됩니다. 수백 그루의 벚꽃나무가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벚꽃장이 가장 먼저 공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인 김신조 사태 이후 창원 웅동 수원지 일대는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53년 이상 굳게 닫혔던 웅동 수원지 일부가 내년부터 일반에 개방되는데요. 네, 수백 그루의 벚꽃나무가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벚꽃장이 가장 먼저 선보일 예정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울창한 벚꽃나무가 숲을 이룹니다. 벚꽃이 떨어진 자리에 자란 무성한 잎이 초록빛의 터널을 만듭니다. 수백 그루의 벚꽃나무가 있는 이곳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조성된 웅동 수원지 벚꽃장입니다. 1960년대까지 인근 주민들도 찾을 수 있는 벚꽃 명소였지만 김신조 사건으로 폐쇄된 이후 지금까지 일반인들의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옛날에 주민들이 좋아하는 벚나무를 심겨갖고 거기서 해치도 하고 봄 소풍도 가고 하는 그런 향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53년간 닫혀있던 웅동수원지 벚꽃장이 내년부터 개방됩니다. 아름다운 벚꽃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민간군이 업무 협약을 맺고 힘을 합치기로 한 겁니다. 창원시는 개방 결정으로 시민 휴식 공간 확보는 물론 관광 인프라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저희들이 주민 힐링 공간으로 더욱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많은 국민들도 이 공간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원이 되도록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백의 세월 동안 모습을 감추어 왔던 웅동수원지 벚꽃장. 개방 범위와 조성 계획이 세워지면 이곳은 벚꽃이 피는 내년 4월 그 모습을 공개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코로나19를 피해 한적한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장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관리 요원들의 고충이 크다고 합니다. 네,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가는 사람들 때문인데요. 일부 양심 없는 피서객들 때문에 청소부터 방역관리까지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김해시 대천계곡입니다. 바위 위로 버려진 일회용 라이터가 나뒹굽니다. 바위 틈에는 버려진 지 오래된 듯한 텐트부터 담배꽁초, 페트병에 이르기까지 모두 계곡에서 놀던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입니다. 방역 요원들이 계곡길을 따라 올라가며 쓰레기를 치워보지만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풀속이나 바위 틈 쓰레기를 찾다 보면 숨바꼭질이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줬다 보면 별의별 용품이 다 나옵니다. 수박 껍질이라든지 사람의 배설물이라든지 집에서 사용한 냄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까지 저희는 수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계곡 입구엔 늘 쓰레기 봉투가 가득합니다. 대천계곡 한 곳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만 평일 기준 50리터 쓰레기 봉투 100여 개, 주말에는 300개가 넘습니다. 하루 평균 1톤 가까운 쓰레기가 분리수거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셈입니다. 위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은 바로 이곳에서 모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불과 텐트 그리고 쓰레기 봉투들이 버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봉투 하나를 뜯어서 안에 내용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절반 정도 열어봤습니다.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유리병과 캔 음료 그리고 먹다 남은 이렇게 닭껍질까지 이렇게 버려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김해 씨가 이곳 대천 계곡에 배치한 관리 요원은 60여 명. 쓰레기 청소뿐 아니라 주차지도, 물놀이 안전관리와 방역 조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몰려드는 사람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얌체 주차나 방역 수칙 등을 무시하는 등 막무가내 피서객들로 인한 고충이 큽니다. 계곡에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어 현장 계도 활동이 무색한 상황.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안전하고 쾌적한 휴가를 위해 피서객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3단계 거리두기도 오는 8일이면 끝나는데요. 경남도는 중앙과 격상 여부 등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권정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권 기자, 현재 경남 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남도가 지난주 도내 감염증 발생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먼저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총 확진자 수를 보면 637명인데요. 전주보다 2명이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91명으로 역대급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275명, 43.2%로 가장 많고요. 다음이 김해로 189명이고 양산, 거제, 함안, 함양 순입니다. 코로나를 말할 때 확진자 한 명이 주위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를 빼놓지 않는데요. 전주 1.29보다는 줄어 1.08을 기록했는데 여전히 한 명이 한 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추정 감염 경로가 집단 발생보다 접촉자 감염이 많아서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추정 감염 경로를 보면 확진자 접촉 비율이 64.2%로 가장 많고 22.4%가 감염 경로 조사 중이고 10.5%가 집단 발생입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격리 중 확진자 수 비율이나 무증상 감염자 수 비율은 모두 감소했는데 가족 간 전파 감염자 수 비율은 30.5%로 5.8%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 지인, 회사 동료 간 접촉으로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지역의 방역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기도 해 격리가 중요한데 음성을 받고 다소 안심한 마음에 가족들과 평소처럼 지내다가 기존 일상생활을 하는 가족들이 감염되고 그 가족과 접촉한 이웃이 감염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남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경남에서 4단계가 시행되는 곳은 김해와 양산, 함안 이 세 지자체인데요. 여전히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남의 거리두기는 3단계로 지난달 27일 시작해 오는 8일이면 끝이 납니다. 일단 경남도는 거리두기 4단계 일괄 격상에 대해 중앙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높이기엔 휴가철이기도 하고 지역 경제 영향도 있고 낮출 경우 단계가 높은 인근 지역에서의 유입으로 일명 풍선 효과도 나타날 수 있어 도의 입장에선 결정에 고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지역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권정숙 기자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건의문을 경남도에 제출했습니다. 변 시장은 건의문에서 방역에 동참하고 고통을 나눈 도민에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도와 18개 시군이 분담해 12%의 도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러한 지원이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 시장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도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18개 시군과도 협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40억 원어치에 달하는 헤로인을 국제 특성으로 밀반입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국내에서 적발된 헤로인 양 중 가장 많은 양인데요. 네, 해당 조직의 총책은 캄보디아의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요. SNS를 활용해 밀반입 방법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 2층 남자 화장실 앞 경찰의 한 남성을 긴급 체포합니다. 대행본 체포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행본 체포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로 A씨 등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1.2kg,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들은 국제 특송으로 들여온 마약의 배송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기를 이용했습니다. 또 지인들을 운반책으로 동원하고 배송 장소로 옮겨가며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전국 단위 판매책을 찾던 일당은 부산 지역 판매책에게 2.5g 샘플을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냈다 경찰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해당 조직의 총책은 지난해 7월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하다 캄보디아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SNS를 활용해 밀반입 방법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헤로인을 밀반입한 혐의로 유통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총책은 국내로 강제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경남을 찾아 도지사가 공석인 경남의 현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당 지도부와 함께 경남도 관계자를 만난 긴급 간담회에서 도정 공백이 없도록 당 차원에서 교통 인프라와 행정 지원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병필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과 국비 2,835억 원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이후 마산 어시장과 진해신항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이일 밤 8시 50분쯤 산청군 생초면 대전통영고속도로 생초나들목 근처에서 대전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 승용차에 타고 있던 2살 오모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산의 한 빌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외국인 6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6시부터 24일 오전 10시 사이 A씨가 사는 양산 빌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인은 빌라 베란다에서 연기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달아나다 붙잡힌 A씨의 소지품에서는 필로폰 보관용 봉투가 발견됐고 집에서도 투약 도구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판매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과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지속적인 교육 협치를 약속했습니다. 박 교육감과 하 권한대행은 2일 간담회를 열고 방과 후 강사를 활용한 긴급 돌봄 지원, 학원 종사자 백신 우선 접종, 휴원 학원 지원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두 기관의 협력이 성과를 보이는 만큼 도지사 공석에 흔들림 없이 협력해 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학력지원단은 초등교원으로 구성되며 기초학력 관련 정책이 학교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내년도 기초학력 정책 수립을 위한 전담 요원으로도 활동합니다. 도교육청은 지원단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무 연수에 들어갔습니다. 통영 케이블카 운행이 2달간 중단됩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오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삭도시설 점검과 노후시설 개선 등 케이블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케이블카 휴장 기간이 2달로 긴 만큼 디피랑과 수상과학관 등 관광시설을 쉬는 날 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